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범띠생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22가지 방법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19년 이제 좋은 이사 방향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쁜 좋은 이사 방향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은, 남편은, 배우자 운 좋게 하는 이제 도루명수소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운세가 늘어나는 이제 회사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잠자는 머리 방향을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범띠생은 남서 방향이 이제 반환살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동북 방향은 이제 천살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면 운세가 이렇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띠별로, 이건 범띠뿐만 아니고 범띠, 그 다음에 이제 말띠, 개띠, 개띠생은 남서 방향이 반환살 방향에 해당이 되니까 본인이 이쪽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돼지띠,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양띠생은 동남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면 이제 운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생은 동북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면 이제 운세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뱀띠, 닭띠, 소띠생은 이제 서북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면은 이제 운세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이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는 것뿐만 아니고 답답한 일 있을 때 남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범띠, 말띠, 개띠생은 남서 방향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남서 방향에는 또 직장으로 간다든지, 남서 방향에서 보이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할 때 남서 방향으로 여행을 한번 간다든지, 이런 것도 운을 좋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면은 이제 운세가 나빠지게 되는데, 어쨌든 동북쪽 방향은 이제 무조건 좋지 않다. 공부하는 이제 방향, 이게 이 천살 방향은 이제 공부 방향하고는 이제 연관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데, 기타 방향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띠, 말띠, 개띠생은 남서 방향, 돼지, 토끼띠, 양띠생은 동남 방향, 원숭이, 쥐띠, 용띠생은 이제 동북 방향, 뱀띠, 닭띠, 소띠생은 서북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남편하고 아내 띠가 이제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러는 경우에는 남편분 띠 위주로 이렇게 주무셔야 됩니다. 남편이 보통들 이제 직장생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잘 돼야 집안이 평안한 측면이 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은 범띠인데 그럼 남서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원숭이띠다, 그럼 동북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두 분이 이렇게 자면 남편은 남서 방향 자고 여자분은 동북 방향으로 뭐를 두고 자게 되면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엇갈려 자게 되, 그렇게 잘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남서 방향으로, 즉 남편을 따라서 남서 방향으로 이제 뭐를 두고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남편분이 집에서 계속 살림을 하고 있고, 여자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 좀 사업을 해서 집안에 돈이 이렇게 굴러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내분 위주로 이제 뭐를 두고 자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35살 이렇게 돼도 결혼 늦다고 보지 않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금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여자분이, 그러니까 범띠생 여자분이, 그 범말개띠 여자분이 좋은 인연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 1000살 방향으로 몇 개월 정도 뭐를 두고 주무시면은 좋은 인연을 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신 이제 좋은 인연을 만나고 나서는 반드시 남서 방향, 그 범말개띠생은 남서 방향이 반환살 방향이니까 그쪽 방향으로 뭐를 두고 주무시면 운세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반환살 방향으로 가는 것은 모두 범띠생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병원에 가고 싶다, 또 약국을 가고 싶다, 뭐 그다음에 음식점을 예약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병원에나 뭐 약국 같은 걸 찾고 싶을 때, 주사 맞고 싶을 때 이 반환사 방향, 이 범띠생은 남서 방향의 남쪽과 서쪽 사이에 어떤 병원이 있으면은 그쪽 가서 이제 주사를 맞거나 약 처방을 맞으면 괜찮아지는데, 반대로 동북 방향에 있는 쪽으로 가서 병원 처방을 받게 되면은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세 좋은 색상, 나쁜 색상입니다. 붉은색, 분홍색은 운세를 나쁘게 한다. 이건 범띠생입니다. 그러니까 범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은 운세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옷이나 자동차, 인테리어를 하지, 이렇게 옷이라든지 구두라든지 뭐 속옷이라든지 뭐 운동화라든지 구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인테리어라든지 뭐 방에 침대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범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은 운세를 나쁘게 하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 검정색, 보라색은 제사색상으로 운세를 좋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생 여자분은 흰색이나 회색은 데이트, 면접 등과 같은 일에 중요한 일에는 이제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범생 여자분이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흰색, 회색 같은 색깔을 즐겨 입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이제 믿게 보이는 색깔, 그 다음에 뭐 시험을 본다든지 면접을 본다 했을 때 그 면접관으로부터 범생 여자분은 흰색, 회색은 좀 밉게 보이는 색깔이니까 가능하면 이 색깔을 입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색깔과 이제 시신, 용신, 요새 이제 철학관들을 이제 많이 다니시니까, 또 이름도 많이 지시니까 시신, 용신이 우선이냐, 띠가 우선이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띠가 우선입니다. 띠가 우선입니다. 일단 사주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죠. 무토일간이 이제 5월달에 태어나서 인원수 이렇게 삼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자, 이 사주의 이제 좋은 기운은 이제 수라든지 수오행과 금오행이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됩니다. 뭐 이런 경우는 수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검정색, 보라색에 해당이 되고, 금오행은 이제 흰색, 이렇게 회색에 해당이 되니까, 뭐 흰색, 회색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경우 일치를 해요. 물론 이제 이게 여자분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뭐 남자분과 데이트를 한다든지 면접 시험을 볼 때만 흰색, 회색을 좀 피하면 되겠고,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관계없다. 이게 검정색, 보라색은 이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일치합니다.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주는 이제 신이 자월에 태어나서 범띠입니다. 자월에 태어나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사주가 좀 약하긴 하지만은 일단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사주들은 목이나 화라든지 조토오행이 이제 사주의 좋은 기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색, 녹색을 이제 의미하고요. 청색, 녹색, 하늘색. 화는 이제 붉은색. 그다음에 조토오행은 노란색이라든지 이제 미색을 의미하죠. 근데
요 사주가 붉은색이 화가 용신이고 시신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나는 입어야 되겠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왜냐? 말띠기 때문에, 즉 봄띠기 때문에 봄말개띠 생은 붉은색, 분홍색을 입으면은 무조건 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주의 이제 좋은 색상은 이제 청색, 녹색, 하늘색.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추운 겨울철에 태어나 가지고 제살 색상이 검정색 수가 나쁜데 아까 보니까 제살 색상으로 검정색보다 좋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도 이분이 설사 검정색 보라색이 기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제살 색상은 오히려 이분한테 운을 좋게 하는 색깔이 되니까 입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요 사주는 자, 병화가 목화가 엄청 강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목이 좀 강해니까 어쨌든 이제 토화라든지 금오행이 이제 좋게 작용을 하겠죠. 토오행. 수오행은 이제 목이 너무 강해서 예를 들어서 토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란색, 미색 음이야. 금오행은 이제 흰색이나 이제 회색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이거 정이 진월에 태어나서 자신을 도와주는 목이 2개밖에 없으니까 신약사주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오행이나 이제 화오행이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 목은 청색, 녹색, 하늘색이고, 그 다음에 화오행은 이제 붉은색에 해당이 됩니다. 붉은색인데 여기 용신 색깔이 화가니까 붉은색을 입으면 좋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범띠생은 무조건 붉은 색깔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정과 수맥처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는 가라밀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틀 개업대기는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신생아 장명개명 사중합대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부분, 금고, 쇼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이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학원입니다. 범띠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22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지난 이제 동영상을 한번 이제 보시면 좀 되겠고요. 간판위치, 시험은 좋아지는 방향.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범띠해의 건강하고 총명한 자녀를 낳는 방법. 이건 이제 범띠해가 내년도 2019년도는 돼지띠, 2020년도는 이제 쥐띠해, 2021년도는 이제 소띠해. 자, 2022년도가 이제 범띠에 해당이 되죠. 근데 요거는 이 범띠해뿐만 아니고 2018년 개띠해거든요. 2018년 개띠해에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범띠해, 그 다음에 2018년 개띠해, 그 다음에 말띠해, 건강하고 이제 총명한 자녀를 낳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띠해가 2022년도니까 아주 멀리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8년 개띠해 때 2018년 개띠해 때 개띠해라고 하는 것은 2019년 양력으로 2월 3일
이렇게까지 2월 4일 12시쯤 돼서 입춘이 들어오니까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개띠생입니다. 그래서 이 개띠해 때 이제 건강하고 총명한 자녀를 낳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범띠해 때는 남쪽 방향이 벽으로 막혀져 있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일단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있으면은 천지야 건강한 자녀를 좀 낳게 되고, 북쪽 방향으로 문이 있는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에 천재 신동소리를 듣는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천성을 지니고 태어나서 공부를 잘한다든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든지 건강운이 좋아진다든지, 본인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좀 탄탄대로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갖는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범띠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범띠라든지 개띠의 때 자녀를 낳는 경우에 북쪽 방향으로 병원문 있는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서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이렇게 나 있으면 무난한 자녀를 낳게 돼요. 천재는 아니지만 뭐 좋은 학교에도 입학도 한다든지 어떤 경쟁에서 곧잘 입상하는 등 큰 노력 없이 자녀가 큰 행운을 얻는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방향으로 이제 병원이 있는 곳에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좀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남쪽 방향으로 문이 나 있는 곳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뭐 전응아라든지 성장하며 잔병치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출산택이란다고 병원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병원문이, 이게 이제 병원문은 병원 정문을 말합니다. 병원 정문. 큰 병원은 이제 병원 정문을 말하고요. 우리가 이제 조그만 병원이 있는데 이렇게 뭐 산부인과 의원이 있는데 보니까 큰 건물에 이렇게 입주해 있는 병원이다 그랬을 때는 요 산부인과의 문입구를 말합니다. 산부인과의 이 병원을 말해요. 물론 가능하면은 이제 창문 같은 거, 방문이라든지 창문 같은 것도 있거든요. 방문이나 큰 창문이 어쨌든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범띠뿐만 아니고 올해 이제 2018년 개띠의 때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19년 2월 4일부터 2020년 2월 이제 4일 입춘 이전까지가 이제 여기 돼지띠해가 되거든요. 돼지띠해. 이때는 병원문이 동쪽 방향이 벽으로 막혀 있는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이렇게 좋다. 벽을 막히는 출산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으면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으면은 천재아라든지 건강아라든지 머리가 좋은 아이들, 총명하고 인생을 살며 승승장구하는 그런 자녀를 낳게 될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남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는 경우에는 무난한 자녀 이렇게, 여기 서쪽 방향이면 돼지띠생은 이제 아닌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건 돼지띠에 2019년 돼지띠에 자녀를 낳는 경우에 이 동쪽이 아니고 돼지띠에는 동쪽이 벽으로 막혀져 있는 병원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으면 건강하나 천자 자녀를 낳게 되고, 서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있는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신동 천재 소리를 듣게 되는 자녀를 출산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남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으면 분한자를 낳게 된다. 그 다음에 남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는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에 좋은 학교도 입학을 하고, 어떤 경쟁에서도 곧잘 입상하는 등 큰 노력 없이 그 자녀가 성공하는 행운을 얻게 된다. 근데 반대로 동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는 곳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동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는 곳에 출산하는 경우에는 전능하로 성장을 하거나 성장하면서 잔병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2019년 2월 4일부터 2020년 2월 돼지띠 해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어떤 병원에서 아이가 출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각 수맥처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의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들 개업대기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세요. 네이버 카페 신생아 장명 사중합 대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 대기는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들딸 구분 낳는 방법과 환자, 개운법, 그 다음에 재물운세가 좋아지는 사업장 주소, 번지수, 수맥 처방, 금전 운세를 좋게 하는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영어 이름 짓는 방법, 백수종가, 그 다음에 여행 날짜, 장기 투자 주식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